교화 현장 속의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일상의 피곤함을 벗어나 나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원불교 훈련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원불교 훈련을 세심히 준비하고 교도들에게 의미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서울교구 동선을 함께 기획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오덕훈련원의 이진원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오덕훈련원에 새로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네. 부임하신 소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교화 현장에만 이제 있었고 훈련 기간은 사실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렇게 큰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감도 있고 또 그동안에 교무 생활을 하는 동안에 늘 안타까웠던 것들이 이제 교도들이나 교무님들이 이 수행에 그 채를 잡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도 늘 그게 고민이었고 그게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노력해왔던 것이 이번 훈련원에 오게 되면서 그걸 좀 더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대종산이 교법을 최대한 이제 교도님들이나 교무님들께 좀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오덕훈련원은 정말 자연이 아름다운 공간인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게 되는 생각인데요. 오덕훈련원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오덕훈련원은 그 자산 상사님이 종로교당에 재직 당시에 서울교구 교도들이 좀 휴양하는 장소가 좀 필요하겠다. 휴양하면서 공부하는 장소가 필요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지금 현재 충령산 밑에 그 자리에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타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타원 박승호 교도님과 그 다음에 성정덕, 덕타원 성정덕 종로 교도님의 그 염원으로 건물 40평에 땅은 한 1600평을 희사를 해서 네. 그것을 이제 바탕이 되어서 서울교구와 또 저기 총부와 그렇게 합의하에 원기 66년경에 다시 좀 더 많은 800평 이상의 땅을 매입하고 자산정법사님께서 1억을 희사하시고 또 덕타원 성정덕님이 1억을 희사하신 그 기금으로 해서 본관 350평, 그다음에 숙소동 300평을 이제 건립을 하게 되면서 이 오덕훈련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근데 처음에는 오덕이라고 안 하고 네. 나중에 이제 그 박승호 오타원님과 덕타원님의 호를 따서 오덕이라는 그걸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실천하는 훈련원. 그래서 원불교의 그 대종사님의 정신으로 교법으로 천년의 만보살이 나와서 거기서 함께 하는 그런 훈련원이면 좋겠고 자연 경관이 워낙 좋고 충령산 휴양림도 있고 그 충령산의 그 신령스러운 기운을 네. 처음 오신 분 교무님을 비롯해서 지금 천일기도를 시작해서 6천일간 네.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5,260일이 넘었거든요. 그 기운들 속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기운을 받고 늘 오고 싶은 그런 오덕훈련원이 아닌가. 그래서 자연과 우리의 교법과 또 그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우리 교단의 맥을 이어가는 서울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맥을 이어가는 그런 훈련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훈련원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며칠 전에 서울교구 동선을 함께 나셨잖아요. 예, 예. 저도 그 자리에 취재차 카메라를 들고 가봤는데 너무 인상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서울교구 동선을 3박 4일간 진행하시면서 이 기획을 같이 하시고 운영을 같이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된 훈련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서울교구 동선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이제 죽산 황도국 교구장님께서 대종사님 당대에
집중적으로 선 훈련을 해서 상시에서 그걸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했던 그 동하선을 이 시대에 맞게 좀 살려보자. 그러나 3개월은 할 수는 없고 일주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현대인들이 시간 빼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3박 4일 정도가 좋겠다고 해서 지금 3회째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작년에 사실은 2회째 하선에 그 요가 치유 강의를 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느낌이 좋아서 해마다 제가 동선 때는 와서 동하선에는 서울교구 동하선에는 이걸 지도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훈련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구장님과 함께 준비하면서 이 선의 채를 잡아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시선으로 그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바쁜 생활 속에 못하던 것들을 그 동선 기간, 하선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자기 몸을 이제 체질화시키는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동선하선 하게 되면 만덕산을 기억하긴 됩니다. 그리고 훈련에서도 동선하선을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서울교구 동선하선 과연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결제식에 교구장님의 결제 본문이 있고요. 바로 이어서 교구장님의 선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전의 좌선의 방법을 가지고 그 방법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좌선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지 일단은 첫날은 그 선의 기초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선을 들어가는데 그 몸을 먼저 풀고 선을 그냥 몸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많이 힘들고 1시간, 2시간 앉아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몸 푸는 과정을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려주면서 선을 2시간, 3시간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둘째 날, 셋째 날은 정말 더 집중적으로 호흡법과 그 다음에 자선 전에는 어떤 동작을 통해서 몸을 열어줘야 호흡이 잘 되고 편안한 그 자선 상태가 될 건지 그게 맞는 이제 동작을 해드리고 자선이 끝난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몸을 다시 또 제자리로 돌려놔서 이 열렸던 몸이 일상생활에서 힘을 받아서 잘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우리의 몸이 마음은 아무리 있어도 몸이 털어지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의 자세라든지 몸을 치유하는 쪽으로 저는 이제 치유를 통해서 선의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치유와 호흡과 선이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체험할 수 있게 집중적으로 하고 저녁에는 이제 연불, 절, 헌배 이번 동선에서는 헌배와 이제 연불을 통해서 또 그 정신의 그 경지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또 걷기 명상으로 걸음 걸을 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집중을 해서 자연과 내가 천지합일이 되는 그 경지를 스스로 이렇게 체득하는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시간을 주로 해서 이렇게 이번 동선은 그렇게 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참여하긴 했습니다만 5시 15분부터 선에 직접 일어나자마자 이제 선을 계속 시작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유심히 봤던 모습은 원장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그 자세를 바르게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몸이 이렇게 자꾸 기울어지거나 넘어지려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되거든요. 이 자세를 바로잡아 주시면서 교도들의 모습을 보는 느낌은 어떠신지요? 본인들은 선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앉아 있다 보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 졸음에 빠지기도 하고 또 무기공에 빠지기도 하고 선은 이제 적적성성이 목표거든요. 그런데 적적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성한 맑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침 자선 시간에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평소에 교도들이나 교무님들은 아침 자선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세를 잡아주지 않으면 교당에 가서도 자기 자세가 비틀어졌는지 어떤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동하성기관에 집중적으로 그걸 잡아줘서 내 자세가 틀어지는지 안 틀어지는지 확인차 제가 또 잡아주기도 하고 또 놓친 호흡이나 마음을 다시 챙기라는 의미에서 또 그걸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고백처럼 말씀드리자면 혼자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떻게 어느 경지로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조금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어떤 것을 하는 게 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적적성성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예, 선은 좌선은 몸에 있어서는 화기를 내리고 수기를 오르게 하고 마음에 있어서는 그 망념을 쉬고 본래의 그 참 성품을 나타내게 하는 그 선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무시선의 강령에 가면 결국에는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선을 하는 것인데 이 선을 이제 그냥 선시간이라고 해서 억지로 앉아 있다 보면 하기는 하는데 나에게 편안하지도 않고 힘이 들고 이걸 꼭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그런데 선을 하면 자선의 공덕가처럼 몸이 점점 좋아지고 병고가 감소되고 그리고 생사의 자유를 얻는 그 경지 그리고 극락을 수용하는 그 경지를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선을 통해서 극락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고 그 선 시간이 편안하게 30분, 1시간을 유지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할 때는 내가 정말 편안하게 이 호흡을 집중하고 마음에 집중하고 기운에 집중하는지 단전에 툭 기운이 느껴지는지 그래서 그 우주의 기운이 나와 하나가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점검을 하고 초보자 단계에서는 일단은 내가 앉아있는 자세가 편안한지 자세가 바른지 그래서 그 자세가 바르고 편안한 시간이 오롯이 되는 집중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5분인지 10분인지 이제 또 졸음에 빠지는 시간은 없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면서 점점 그 편안하고 그 정말 고요함이 자기 안에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그 되지 앉아있다 나 오늘 선 1시간 했는데 망념을 끓이고 앉아있어도 안 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텅 빈 적적성성한 그 시간들을 좌선을 통해서 그 힘을 얻을 때 일상생활에서도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 힘으로 나가는 거지 좌선 시간에 그게 안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은 힘들죠. 이게 자력으로 돼야 하는 일인데요. 네. 참 말씀하신 자력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선기간 3박 4일이라도 네. 이 맛을 좀 봐야 이것이 쉽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길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3박 4일간 진행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시간만 앉아 있어도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되는가라기보다는 불편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자세를 바로 풀어주기 위한 요가 치료와의 요가를 함께 해주시는 모습도 봤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몸이 사실은 불편하면 병원을 가야 되고 또 한쪽이 기울어지면 뭐 기부스를 하든지 목발을 짚든지 이렇게 해서 몸을 균형을 맞춰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또 연세가 들면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이 자선을 할 때도 내 몸이 기울어지거나 흩어지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긴 시간을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이 몸을 바르는 동작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몸이 온전하게 똑바로졌을 때 몸에 불편함이 없고 또 긴 시간 앉아 있어도 고통이 좀 덜하겠죠. 다리의 저림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요가로서 몸을 좀 풀고 그리고 대부분의 교무님들이나 오래 선을 하다 보면 나중에 허리, 골반 이쪽에 많이 병이 와요. 그건 자세가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선은 열심히 하셨는데 이걸 이제 선을 할 때는 몸이 열려 있거든요. 골반도 열려 있고 그래야 호흡이 잘 되는데 선이 끝나고 나서는 이 골반을 조여주는 동작을 아무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요가의 원리가 몸의 원리고 몸이 있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근데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호흡의 원리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어떻게 하면 하나로 들어가서 잘 할 수 있을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몸 치유도 해주고 아픈 부분은 완화를 시켜줘야 편안하게 앉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치유 요가를 통해서 선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네. 사실 3박 4일 중에 저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한 번이라도 몸을 써본 적이 있던가 저는 최근에. 그래서 하고 오히려 그 잠깐 제가 한 10분 정도 같이 따라했던 그 순간에 개운한데? 이런 것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상으로 되돌아가면 이 선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활이 물론 불규칙하고 때로는 음주의 시간도 있고 그 다음 날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에 계속 무너져가는 자기 일상을 보게 마련인데요. 이것을 계속 챙기는 건 마음으로도 챙겨지지만 뭔가 조금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좌선만 한다고 억지로 앉아 있으면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평소 생활 습관에서 자기 마음을 요란하게 하거나 마음을 뺏기는 일을 사실은 경계를 좀 줄이는 게 좋고요. 몸도 마찬가지죠. 몸을 너무 과하게 써서 다음날 내 몸이 피곤해서 지침, 늦게, 특히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네. 늦게 음주와 뭐 식사를 늦게 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활 습관부터 조금씩 조절해야 되고 그게 선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밤 저녁 식사 이후에는 절대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속이 편안하고 몸이 맑아야 다음날 아침에 앉아 있을 때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직장 생활할 때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절하는 연습부터 하시고 내가 하루를 살 때 몸이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경계에 끌리지 않도록 먼저 조심을 해서 이걸 채를 잡고 그리고 시간이 길지는 않더라도 조석 신고를 일단은 자기가 기상하는 시간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신고를 올리고 한 5분 아니면 1분이라도 자기의 호흡과 마음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을 챙긴다면 그게 곧 선이고 또 일하다가도 잠깐 나를 한번 멈춰서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연습들을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앉아 있으면 이게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번 동선에서 배운 것을 30분, 1시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생활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1분 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석 신고라든지 네. 잠깐 멈춰서 몸과 마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면 그게 곧 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덕훈련원에서 일처럼 선을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기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말을 이용한 시간이라든지 자유롭게 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한다든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번 동선을 계기로 그동안에 3회 연속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오덕훈련원에서 장소와 그 공간을 제공해 준다면 본인들이 와서 공부를 하겠다 하는 분들이 이제 한 5-6명 결집이 됐어요. 이제 그분들은 늘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이제 제가 오면서 그걸 해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교도 정기훈련과 크게 관계가 없다면.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오덕훈련원으로 들어와서 네.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율선은 그분들이 스스로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산책도 하고 선도 하고 경전 봉독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오롯이 하고 일요일 날 아침에 나가는 걸로. 왜냐하면 일요일 날은 또 각 교당에서 교무님들이 교도 한 분이 귀하기 때문에 기다리니까 그래서 서울교구가 그래도 오덕훈련원이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박 3일이지만 사실은 하루를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자유롭게 하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일요일 날 아침에 나가는 걸로 하는 것은 오덕훈련원에서 제가 알림 문자를 통해서 달 말에 다음 달은 며칠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림 문자를 통해서 그 유지지사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자율선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기획하는 건데 매월 둘째 주에 수요일 오후에 시작을 해서 목요일 날 점심 먹고 마치는 걸 나는 선, 연불, 경전을 비롯해서 치유 요가까지 겸한 그런 집중 수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시면 이제 본인들이 평소에 못했던 거 호흡도 잡아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예. 수요일 날 들어가서 목요일 날 나오는, 오전까지 예. 하룻밤 사이에 네. 선을 조금 더 체험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토요일을 온전히 쓰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아침 월요일 식사 오전에 후에 네, 나가는. 교당으로 들어가서 법회를 참여하는. 근데 법회까지가 훈련이 되겠죠. 네, 그러면. 네. 이거 반드시 법회를 가서 네, 끝내는 네, 것이 네, 되겠군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는 정말 감동이었던 것이 식사 시간이긴 했습니다. 항상 기름진 것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정말 맛있는 것인 줄 알고 탐욕을 하다가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게 됐을 때 또 다른 느낌, 오독훈련에서 맛보게 된 또 다른 즐거움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교도들을 위한 훈련 계속 연마해 주시고 계속 가르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